한 푼도 못 받았어요. 15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는데도요. 이 놀라운 사연은 박자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영 씨는 남편이 7년 전에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이 알려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30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10년 중 9년 11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한 개월을 납부 예외로 신청했다가 수급권을 날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한 번의 착각으로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가납입도 신청해야 하고 크레딧도 신청해야 하고 연기연금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에서 손해가 터지는 함정,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알 정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손해보지 않는 똑똑한 정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거의 다 채웠는데 못 받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손해는 가입기간 9년 11개월을 채우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년 거의 다 채웠으니까 이제 1, 2개월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그래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납부한 기간이 9년 11개월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10년을 못 채운 겁니다. 대신 반환일 시금만 받게 됩니다. 반환일 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 원금과 이자만 돌려주고 끝입니다. 앞으로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월 5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었다면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환일 시금으로 받으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받고 끝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1억 원 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납 가능 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추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납은 과거 최대 10년치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2016년 1월 이전 미납 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버리면 그 기간은 다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1년이 부족해서 10년을 못 채웠는데 알고 보니 그 1년이 추납 가능 기간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것도 수급권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을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조기 수령은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됩니다. 연기 수령은 연금을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1년당 7.2%씩 가산됩니다. 5년 연기하면 36% 가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입니다. 조기 수령한 경우 손익분기점은 대략 72세에서 77세 사이입니다. 만약 72세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72세 이후까지 생존하면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83세입니다. 83세 이후까지 생존하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좋다 또는 늦게 받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면 총 수령액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기대 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납부 예외로 10년을 못 채우면 다시 가입 기간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손해를 피하려면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핵심 숫자들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숫자를 모르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정확히는 120개월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9년 11개월을 채워도 안 됩니다. 반드시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현재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A값이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다시 평균 낸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연금액 계산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A값이 308만 9,062원이니까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 대상입니다. 세 번째,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은 하한액 40만원, 상한액 637만원입니다. 기준소득 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637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네 번째, 보험료율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 4.5%, 회사 4.5%씩 나눠서 냅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9%에서 9.5%로 오릅니다. 그리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 계획상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내가 일할 때 받던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대체율은 41.5%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43%로 상향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7만원입니다. 정확히는 66만 9,523원입니다. 이건 전체 수급자 평균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이보다 적고 길면 이보다 많습니다. 최대 수령액은 월 296만원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조기연금 감액률과 연기연금 가산율입니다. 조기연금은 1년 일찍 받으면 6%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은 1년 연기하면 7.2% 가산됩니다. 최대 5년 연기하면 36%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년 조기 수령하면 월 70만원을 받습니다. 5년 연기 수령하면 월 136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선택에 따라 월 66만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792만원, 10년이면 7,920만원 차이입니다.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숫자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수급 자격이 달라지고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숫자들을 알면서도 착각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무조건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받는다는 건 옛날 기준입니다. 지금은 출생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10년만 채우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반만 맞는 말입니다. 10년을 채우면 수급 자격은 생깁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짧으면 받는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10년만 채우고 받으면 월 수령액이 10만 원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0년을 채우면 그보다 많고 30년을 채우면 더 많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격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재 분배급여 금액이 25만 6,880원을 초과하면 연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감액은 되지만 동시 수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 추납은 언제든 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추납은 과거 최대 10년치까지만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버린 미납기간은 영구적으로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미납한 기간이 있다면 2025년 1월까지는 추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이 되면 2015년 1월부는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연금 깎인다입니다. 이것도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A값 이하의 소득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만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일부 감액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무조건 깎인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여섯 번째, 반환일시금 받으면 낸 돈 다 돌려받는다입니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월 연금 수령권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환일시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년을 채워서 연금을 받았다면 월 5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받고 1억 2천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낸 돈 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그게 유리한 선택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임의 계속 가입은 65세까지 무제한 가능하다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만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70세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70세까지는 불가능합니다. 65세까지만 가능합니다. 70세까지 가능한 건 임의 계속 가입이 아니라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 늦추는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과 연기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오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충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알고 판단하면 나중에 손해를 봅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착각 때문에 손해를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회사에 다니다가 50대 중반에 프리랜서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프리랜서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호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영호 씨는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환된 후 2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번도 납부되지 않았던 겁니다. 김영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납부 예외가 자동으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납부 예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미납으로 남습니다. 미납은 체납입니다. 체납이 쌓이면 독촉장이 나가고 최악의 경우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호 씨는 뒤늦게 지역가입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호 씨는 그동안 17년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5년밖에 안 됐던 겁니다. 2년이 공백으로 남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납을 해야 합니다. 추납은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내는 제도입니다. 영호 씨는 추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납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년치 보험료에 연체료까지 합쳐지니까 몇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씨는 한 번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추납은 최대 60개월, 즉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호 씨는 5년 분할 납부로 신청했습니다. 매달 추가로 10만 원 이상씩 내야 했습니다. 현재 내야 하는 보험료와 별개로 과거 미납분을 추가로 내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 영호 씨가 추납을 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호 씨는 원래 20년을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공백으로 남으면 앞으로 5년을 더 내야 2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가 되기 전에 20년을 못 채우면 추납으로라도 채워야 합니다. 추납 가능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실수는 단순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를 원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추납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게 신청 기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미납이 쌓입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수급 자격을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족연금 신청 기한을 놓쳐서 생긴 일입니다. 박자영 씨의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자영 씨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은 하셨어요? 자영 씨는 그때 처음 유족연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수급권이 있습니다. 박자영 씨는 배우자이므로 1순위라 안심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족연금에는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사망해 이미 5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자영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7년 전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백만 원, 어쩌면 1,000만 원 이상을 냈을 겁니다. 만약 박 씨가 30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총 수령액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자영 씨는 억울했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사망 신고할 때 안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유족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면 행정안전부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정보가 공유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신청은 유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박자영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걸. 그때 인터넷이라도 검색해 볼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즉시 유족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분할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만 60세 이전에 청구하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만 60세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이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기한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추납은 과거 10년치까지만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크레딧도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신청해야 하고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게 기한 싸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로그인하면 가입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웠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공백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입 기간이 9년이라면 지금 당장 1년을 더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15년이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미납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예상연금 간단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가입 기간과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소득월액을 높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충분하다면 현재 납부를 유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과거 10년 이내에 미납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납 기간이 있다면 지금 추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버린 미납 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3월에 미납한 기간이 있다면 2025년 3월까지는 추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이 되면 2015년 3월분은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니까 지금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추납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크레딧 신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추가됩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6개월이 인정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 크레딧들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십시오.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기대 수명을 고려하십시오. 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72세에서 77세 사이입니다.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83세입니다. 만약 본인이 건강하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력상 기대 수명이 짧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 시 소득월액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 연령부터 5년 동안 일부 감액됩니다. A값 이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월 소득이 A값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연금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25,027원, 자녀나 부모는 월 16,68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게 좋습니다. 명심할 점은 등록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납부 예외 신청 중인 경우 가입기간 미포함을 인지하십시오. 납부 예외는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울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채우려면 납부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이어야 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 중이라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열 번째, 반환일시금 청구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60세에 도달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등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평생 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11번째, 분할연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혼했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전에 청구하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만 60세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봅니다.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5분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민연금만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과 연결된 다른 제도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실행,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 또는 앱에 로그인하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내연금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로그인하면 가입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부액, 예상 수령액이 모두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십시오. 추납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크레딧 신청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십시오. 크레딧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방문하기 전에 1355로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네 번째, 연기연금 신청입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가산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려면 수령 개시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을 시작한 후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행 단계입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단독 가구는 최대 월 40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 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으면 총 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정보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 건강보험료 산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금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 소득이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 제도, 연금저축보험과 IRP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아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노후 소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 제도,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 수입이 생깁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치면 월 수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70만 원, 주택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으면 총 170만 원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검토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제도, 직영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직영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 연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을 채우면 각각의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7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이면 총 12년입니다. 10년을 넘었으니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연금 경력이 있다면 연금 연계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 제도는 국민연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보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 주택연금, 직영연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 소득 구조가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내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1355로 전화하고 크레딧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기초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9년 11개월을 채워도 안 됩니다. 반드시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반환일 시급만 받고 끝납니다.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월 연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추납, 크레딧, 연기연금은 신청해야만 혜택이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추납은 과거 10년치까지만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기회가 사라집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소득월액, 수령 시점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30% 감액되고 연기 수령은 최대 36% 가산됩니다. 월 수령액 차이가 수십만 원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받으면 총 수령액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갑니다. 이제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과거 10년치까지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할연금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3년이 지나면 만 60세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도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출산 후, 군복무 후, 실업급여 수급 중이나 종료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봅니다. 손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행동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로그인해서 가입 이력을 조회하십시오.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공백 기간이 있는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작업은 5분이면 끝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십시오.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크레딧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 2가지 행동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같은 정보를 볼 때 써먹을 판단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해야 받는다, BS 자동으로 준다를 구분하십시오. 국민연금은 대부분 신청해야 받는 구조입니다. 추납도 신청해야 하고, 크레딧도 신청해야 하고, 연기연금도 신청해야 하고, 유족연금도 신청해야 하고, 분할연금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신청 기반 제도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셨다면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그래야 노후 소득이 탄탄하게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황금알 정보의 든든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주택연금이 궁금하시면 1번, 에너지 바우처가 궁금하시면 2번을 남겨주세요. 손해보지 않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갑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황금알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